오늘이 TV 165번째 이야기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13일부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휴가를 간 사실 자체가 관심이 아니고 법무장관이 휴가를 갈 때는 꼭 검찰을 벌집 쑤셔놓듯이 흔들어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엔 검찰 직제 개편안 밀어붙이기입니다. 대검이 일선 검찰청의 반대 의견을 취합을 해서 법무부의 검찰 직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 취지로 법무부의 의견을 제출을 했죠. 그러나 14일 대검으로 돌아온 법무부의 대답은 검찰 직제 개편안 잠정 확정 이거였습니다. 검찰 중간간부 보직을 대거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무부 내에서도 일부 안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 이 의견을 내고 휴가를 떠났답니다. 장관의 휴가는 17일까지입니다. 법조인이라면 모를까 일반 국민이 검찰 조직 개편안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입장도 아니고 사실 관심 가질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법무부발 검찰 직제 개편안,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반발이 워낙 거셉니다. 검사들의 줄 사표와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별로 보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을 국민이 아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요, 검사를 일개 검사로 보는 건 참을 수 있지만 검사 업무까지 일개로 보는 건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류의 비판 글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번 문제는 단순한 검찰 조직 개편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목적을 갖고 검찰 조직에 힘을 빼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개편안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찰총장과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검찰 조직 개편안이다. 이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인다는 검찰 직제 개편안의 골자는요, 대검 차장검사급 4자리를 없애는 겁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이렇게 4개를 없애는 겁니다. 이름도 어렵죠. 말하는 전화 들으시는 국민이나 검찰 조직 명칭을 일일이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건지 언뜻 듣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무부 개편안을 간단히 말하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의 특수와 공안 4자리를 없애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권력비리 수사를 탐지하고 수사하고 조율하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를 없애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진행 중인 살아있는 권력비리 수사에 대해선 대검 차원의 검찰총장 차원의 개입은 이제 원천 차단되는 겁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이들은 주요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전국의 검찰에서 하는 권력비리 수사를 조율하는 자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같은 수사는 대검 차원의 정보 수집도, 직접 수사도, 수사 조율도 불가능해진다. 이 의미입니다. 권력비리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검찰총장, 눈과 귀와 수족이 없는 검찰총장, 명예직 총장이죠. 현실이 된 겁니다. 예상되는 다음 수순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처장을 수장으로 하는 공수처의 탄생이겠죠. 공수처, 새로운 권력기구로서 우리 편은 빼고 상대편만 잡아넣는 민변 검찰이 탄생할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수순이면 최종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정치적 의도로 와해될 검찰 조직만의 문제일까요? 결국 그 피해는 정치적으로, 사법 시스템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그 국민의 몫이 될 거다. 과장도 억측도 논리적 점프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밀어붙이면서 명분이 특수부 축소, 형사 공판부 강화였습니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이 특수통 라인만 우대해서 일반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의 불만이 많다는 그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들은 환영해야 맞겠죠. 그런데 정작 일선 검사들의 반응이 영 딴판입니다. 내부통신망에 실명으로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에는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 조잡한 보고서,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안을 보고서라 그랬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 한마디로 검찰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탁상공론식 개편안이다. 검사들의 공감 댓글이 130개 넘게 달렸답니다. 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안에는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개편안도 포함이 됐죠. 검찰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졸속안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검찰직제 개편안이 민변과 시민단체 출신 운동권 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안과 똑같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비판이 빗발치니까 이번에 검찰직제 개편 실무를 담당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급히 사과글을 올렸더군요. 일선 검사들의 의중을 충분히 담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사들의 반박 댓글이 30개 넘게 달렸답니다. 김태훈 검찰과장,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인데 서울대 운동권 출신 검사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1991년 민자당사 점거 농성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지금은 추미애 장관을 도와서 윤석열 총장의 힘빼기, 직제 개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식물총장 만들기,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수처 출범까지 밑그림을 그려놓고 검찰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이번 검찰 직제 개편안, 일선 검사도 국민도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의 태도는 요지부동입니다. 늘 그렇듯이 작정하고 시작한 일이니까 끝을 보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장관이 17일까지 휴가를 간 동안 검찰은 쑤셔놓은 벌집이 됐고 윤석열 총장은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추 장관의 폭주 속에 검찰 중간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김남우 차장검사 사표는 눈에 좀 띕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 지휘하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어차피 못하게 될 수사, 자리에 앉아서 직무유기했다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천지검 전성원 부천지청장 사표 역시 최근 사태에 대한 항의성 표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검찰 엑소더스 조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시작한 법조 경력자 법관 인용, 여기에 지원한 현직 검사가 40명 가까이 됐다는데 역대 최다입니다. 싫으면 떠나라. 추미애 장관의 의도일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흔들고 힘을 빼는 검찰, 싫으면 떠나라. 이런 의도를 갖고 검찰 조직 전체를 흔드는 거다. 이런 의구심마저 든다 이겁니다. 돌고 돌아서 또 역시 관심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겠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정경심, 라임, 옵티머스, 윤미향, 정의연, 추미애 장관 아들, 줄줄이 걸려있는 권력비리 수사들 더 진행되기 쉽지 않겠다. 이거 누구나 예상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검찰 조직 개편안의 목적도 결국 그 연장선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윤석열 총장만 잡는 게 아니고 검찰이 이제 권력비리 수사 자체를 못하도록 하겠다. 대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권력기구,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 해석이 저 혼자만의 억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한술 더 뜨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바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퇴임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의 전형이자 모범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권력비리 사건이 없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정경심, 라임, 옵티머스, 윤미향, 정의연, 추미애 장관 아들, 줄줄이 걸려있는 권력비리 수사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청와대 안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결과 어느 정부보다 깨끗하다고 자부한다. 윤도한 수석이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도대체 뭘 보고 뭘 느끼고 뭘 경험했다는 건지 되묻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폭주에 검찰 조직만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론도 확실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 리서치가 1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성공적 국정수행을 위해서 물러가야 할 인물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32.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3%로 2위였습니다.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데는 부동산 정책 실패 못지않게 추미애 리스크가 크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8월 둘째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통합당이 민주당을 역전하는 결과가 나왔고 갤럽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40% 선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심이 급격히 빠른 추세로 민주당과 대통령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입니다. 그 와중에 정권을 망치는 인물 1위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이는 부동산 민심보다 검찰 민심이 더 나쁘다. 검찰 장악을 위해서 폭주하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아닌 겁니다. 재미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권을 망친 인물 1위에도 뽑히고 정권을 살린 인물 1위에도 뽑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할까요? 민주당 내부, 그러니까 친문 극성 지지층 사이에선 역시 추미애다.
이런 평가가 있다. 친문 사이에선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고정 지지층이 있구나. 이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 도대체 왜 저래?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질문하시는데 친문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상식을 벗어난 권력욕에서 나오는 상식을 벗어난 추진력을 가진 인물. 가장 합법적이어야 할 조직인 검찰을 가장 불법적으로 때려잡을 인물은 추미애밖에 없다.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여야의 지지율이 역전됐고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민주당 내 친문 의원들은 곧 부동산 값이 잡힐 거다 이렇게 장담하면서 그러면 다시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8말 9초면 집값이 잡힐 거라고 했고 당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늦어도 연말에는 집값이 잡힐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하고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집값의 향배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민심의 향배는요. 집값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민심은 민주당의 폭주 때문에 돌아서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통과시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 그에 대한 민심 위반을 거대 여당 민주당은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네 거냐? 이 소리를 국민들이 하는데도 176석 거대 여당의 오만한 귀에는 안 들리는 겁니다. 이번 연휴 끝나는 17일이면 국민은 눈으로 추미애 장관의 폭주를 또 한번 확인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윤석열 총장의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권 박탈 때 우리 모두는 추미애 장관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휴가 떠나기 전에 던지고 휴가에서 돌아와서 밀어붙이고 일선 검사들이 어떻게 반발하든 국민 여론이 어떻게 들끓든 결론은 이미 추미애 장관 휴가 떠날 때 정해진 겁니다. 이제 추 장관의 눈과 귀에는 민주당 내 친문 세력의 지지를 얻는 것, 그 이외에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이제 인공호흡기를 껴야 하고 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안은 밀어붙여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동시에 민심도 갈 길을 가겠지요. 더 돌아설 거고 더 악화될 거고 마침내 깨닫게 되겠지요. 이런 전망을 해보면서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